오늘은 날씨도 춥고 해서 우리 마을 사회적 기업인 꽃난이 허브농원에 와서 잠깐 블루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과일 중에서 이 블루베리는 1910년도에까지는 사실 야생에서 자란 그러한 과수였습니다. 그런데 1910년 코빌 박사에 의해서 사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지금까지 확산되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과수지요. 왜 블루베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인류의 찬사를 받고 있는가? 타임지에 의해서 세계 10대 푸드 식품으로 왜 블루베리가 유일하게 가수로 그렇게 선정되었는가?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사실 이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연구진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 기능면이나 또 맛이 검증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과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블루베리 재배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블루베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블루베리를 제대로 재배하려면 이 블루베리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블루베리의 기본적인 특성, 이를테면 생리적, 생태적, 또 뿌리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재배를 해야 건강한 나무로 또 맛과 향이 뛰어난 그런 블루베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지난번에 저는 이 블루베리가 갖지 않은 세 가지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테면 잎과 같은 기능을 하는 뿌리털이 없는 사실과 또 통기 조직이 결여된 사실, 또 그리고 질산환원 요소가 없다는 이 생리적 특성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 같으면 블루베리를 제대로 키우려면 토양 pH를 정확하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줘야 된다는 사실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물빠짐이 좋은 토양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유기물이 풍부한 사질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식물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식물은 그들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원소들이 있게 되어 있지. 질소는 이 단백질이나 또 핵산이나 엽록소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필히 질소를 모든 식물에게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 뿌리를 통하여서 흡수되는 이 질소의 형태는 무기태입니다. 그래서 무기태 형태인데 이 무기태는 질산태질소와 암모늄태질소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식물들이 이 질소를 흡수해서 질소 동화작용을 통하여서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루베리는 일반 이러한 그 나무와는 달리 질산태 질소를 이용하지 못해요. 독특하게도 얘는 암모늄태 질소만 흡수하여서 성장하는 그런 과수예요. 왜 이 블루베리는 일반 과수와 달리 암모늄 태질소만 이용하는가? 그
그 이유는요, 블루베리에게는 질산환원 효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루베리는 이 질산태 질소를 흡수하더라도 암모늄태 질소로 전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오리곤 주립대학교의 연구 논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블루베리에게는 꼭 유기물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는 사상균류의 그 중에 일종인 잔항균인 진달래형 균균에 감염되어서 공생을 하면서 그 균근에 의해서 유기물을 분해하여서 암모늄 질소를 획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블루베리는 질소를 요구하기는 하는데 그 질소가 질산태 질소가 아니라 암모늄태 질소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가 요구하는 이 암모늄태 질소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사실을 전제하면서 블루베리가 가장 잘 자라는 토양을 만들려면 먼저 pH가 중요하다 그랬고, 또 물빠짐이 중요하고, 그리고 유기물이 중요하다 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블루베리가 pH 4.3을 요구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이 강산성 토양에서만 암모늄태 질소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pH 3 정도의 강산성 토양에서는요,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이 발생되는 암모늄태 이 질소가 질산태 질소로 산화되는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느립니다. 반면에 pH 5.2 이상이 되면 이 암모늄태 질소가요, 20일도 안 돼서 질산태 질소로 산화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재배에서는 필히 토양 pH를 4.3, 자생지가 4.29이기 때문에 4.3 정도로, 그 정도로 맞춰주는 것이 첫 번째 그렇게 관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재배에서는 첫째도 pH, 둘째도 pH, 셋째도 pH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또한 이 pH 4.3인 이 강산성 토양에서만 미량 원소가 활성화됩니다. pH 4.3 정도에서는요, 이 블루베리가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철이라든지 붕소라든지 망강이라든지 이런 아연, 구리, 이런 미량 원소들의 이용률에 증대됩니다. 그러므로 블루베리 재배에서는 무엇보다도 pH 3 정도의 강산성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물빠짐이 좋은 모래 토양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블루베리는 통기 조직이 결여된 그런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수가 양호해서 산소를 원활히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블루베리는 일반 과수와 달리 산소 요구도가 배로 높다고 그랬습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그런 나무들은요, 한 10% 정도 토양에 산소만 있어도 자라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블루베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는요, 20% 이상 산소를 요구합니다. 거의 대기의 산소와 맞먹는 그러한 산소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 토양 산소가 희박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뿌리가 산소 호흡 없이 무기호흡을 하게 돼요. 이 무기호흡을 하게 되면요, 오래도록 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뿌리 조직이 괴사 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결국요, 이 역병도 사실은 산소 부족의 환경에서 역병 발생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유기물이 이 풍부하게 투입이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블루베리는 부생 영양을 하는 독특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생 영양이란 무엇인가 하면 균군이 유기물을 직접 분해하여서 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영양법을 말하는 겁니다. 블루베리는 뿌리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뿌리틀 역할을 해주는 균근과 공생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생 영양을 하는 그러한 블루베리에게는 유기물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 진달래형 균근은 유기물 분해에서 양분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블루베리가 자라는 그런 좋은 풍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히 유기물을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진달래형 균은요, 사실 이제 거의 이제 나중에 그 뿌리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1번 뿌리부터 3번 뿌리, 여기에 거의 이제 감염이 돼 있어서 개들이 전부 다 입 역할을 하면서 쭉 뻗어서 양수분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달래형 균근 같은 예로는요, 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거의 86%의 질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사실 유기물을 충분히 넣어주면 굳이 다른 어떤 양분들을 넣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넣으면 이게 어떤 그 기량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유기물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필히 기술센터에 가셔서 토양 분석을 하고 또 잎 분석을 한 그 결과에 의해서 결과를 토대로 처방을 받아서 필요한 것을 공급시켜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블루베리 생리적 특성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블루베리가 다른 과수처럼 이런 것도 좋아하고 저런 것도 좋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막 무조건 갖다 먹이면 걔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오늘은 우리 마을 사회적 기업인 꽃난이 허브농원에 와서 날씨도 춥고 해서 블루베리 생리적 특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필요한 내용들을 시간 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